상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의 개수가 대칭이 되는 형태를 지금 말하는 거고, 얘도 보면은 x제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자 한 칸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2, 두 칸 떨어져 있는 것들이 1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냥 약간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풀이법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익히셔야 됩니다. 자, x가 0이 아니므로 주어진 방정식을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야. x제곱으로 나누면 4차는 2차가 되고요. 3차는 1차가 될 것이고 2차는 개수만 남을 것이고, 얘는 1차니까 얘를 x제곱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x분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얘는 x제곱으로 나누니까 x제곱분의 1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한 게 바로 뭐냐면 x제곱으로 나누자 이런 얘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양 끝에 있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1차하고 사실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차인데 어쨌든 분자분모가 둘 다 1차인 형태의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일단은 뭐 같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여기 있는 x 플러스 x분의 1로 정리를 좀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당연히 얘는 곱하기의 2배에서 2가 있는데 여기는 2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자 여기 있는 친구 얘를 치환을 한다 이런 얘기야. 치환을 하시면은 뭐 선생님 x로 하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 x는 3이 되거나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라지 x는 이렇게 됐죠? 근데 라지 x가 누구냐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었거든. 그러면 얘가 3이 되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스몰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양쪽에다가 x를 한번 곱해줄게요. 양쪽 x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1은 3x x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자 3x 넘기십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뭐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여기서 답 두 개 구하시고 여기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답 몇 개 구하고 두 개 구하고 그래서 답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걸로 상방방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조금 알아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쌤이 한번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x제곱으로 일단 나누는 게 가장 먼저 할 거야. 그치? 그럼 x제곱 나누면 어디? 자, x제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여기 5x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x분의 5 왜 그러냐면 얘를 x제곱 나눌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자 이렇게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묶어주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로 묶었더니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바꿔보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는 얘하고 계산해 줄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더하기 5 빼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뭐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치환하자.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5A 빼기 6이 0이니까 얘는 A 빼기 6 더하기 6 A 빼기 1이 0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이나 1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A가 누구냐면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 되는 x값을 내가 지금 찾는 거야. 자, 양쪽에다가 x 곱해 보시면요, x 제곱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6x겠지. 넘어오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 여기 하시면 x 제곱, 여기 x겠죠. x 곱하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둘 다 2차니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을 써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쌤이 한번 해볼게요. 근해 공식 써버리면은 얘가 짝수니까 플라임 반대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A분의니까 1분의 될 것이고요. 여기 반절에 3이었죠? 부호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빼기 1이니까는 루트 8. 루트 8은 2 루트 2 이렇게가 두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얘는 뭐 홀수니까 2a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 1 풀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뭐가 나온다? 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었냐면 2차 방정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두 근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럴 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반대라고 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이제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보면 되냐? 여기 보니까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퀄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세근을 그냥 더한 거야. 세근을 더한 거 이거는 세근을 더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반대 똑같아 2차하고. 알겠지? 세 개를 그냥 더한 거고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두 개 곱의 형태로 만들어. 두 개 곱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알파 베타가 있고요. 베타 감마가 있고요. 감마 알파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두 개 곱으로 만드는 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한번 더해 본 게 바로 뭐가 되냐?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 1차의 부호 그대로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곱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지. 얘는 최고차항분의 마지막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러한 식이 만약에 주어져 있어요.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씩을 더하는 거 하나씩 알겠지? 그거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반대.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그냥 이거 하나짜리 합, 이거는 그냥 두 개짜리 합 이렇게 불러요. 그냥. 알겠지? 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바로 뭐냐면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얘 썼으니까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옵니다. 얘는 첫 번째 거 그냥 이렇게 한 거는 부호 반대, 얘는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세 개를 모두 다 곱한 거는 최고차항분의 마지막 거에 얘도 부호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제 약간 원리적인 부분은 12월 달에 마플 교과서 수업할 때 다 그때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약간 경우수까지 섞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10차라고 하더라도 다 구할 수 있어. 원리를 배워버리면은.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너무 그런 거 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뭔 소리냐면은 자,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인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거 뭐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문장 볼게요. 세수가 마이너스 1, 2, 3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뭐 하냐? 그냥 이걸 그냥 더하는 거 구하는 거 더하는 거 알겠지? 그냥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는 두 개씩 곱한 거를 갖다가 한번 더해볼게요. 이렇게 됐니? 그럼 두 개씩 곱한 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죠. 1. 그 다음에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는 거. 세 개를 모두 다 곱하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6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x 세제곱 하시고요. 얘 부호 반대, 얘는 부호 그대로, 얘는 부호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제곱 그대로니까 플러스 차선없이 내려가면서 상수항 마이너스 6,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6은 0. 이러한 식을 근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근이 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근을 알려주고 나서 3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하나짜리 합, 두 개짜리 합, 세 개 그냥 다 곱한 거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x 세제곱, 얘는 x 제곱의 개수, 얘는 x의 개수, 얘는 상수항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내가 구한 거에 부호 반대 그대로 부호 반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만 좀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를 만약에 근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이거를 다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알겠니? 그러니까 이 세근의 합이라는 거는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죠. 그러니까 x 세제곱의 개수분의 x 제곱의 개수의 부호 반대네, 부호 반대. 그쵸? 합의 부호 반대니까.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최고차항분의 뭐가 되는 거야? x 1차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상수항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곱한 거는 최고차항 1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식을 전개해서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그때 가서 좀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좀 우리에게 나오고 있냐면은 계산 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한번 이제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얘는 하나짜리 합이고 얘는 두 개짜리 합이고 얘는 세 개짜리입니다. 그쵸?
하나짜리 합이라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 2차의 부호 반대니까 너는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짜리 곱은요 3차 분의 1차의 부호 그대로니까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수항은 최고차항 3개짜리 곱은 3차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입니다. 부호 반대니까는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로 한번 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거 구해볼게. 자, 하나짜리 선생님이 얘를 갖다 그냥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 2번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되냐?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호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냐?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호 그대로니까 얼마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를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니까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볼게요. 3차 방정식 이거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식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했고요. 얘는 뭐 간단하겠죠. 얘는 하나짜리니까 3차분의 2차의 부호 반대니까 5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개짜리 곱이라는 건 최고차항분의 1차 그대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3개짜리 곱이라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상수의 부호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여기에는 베타 감마를 곱했으니까 여기다 곱해주면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베타 뺀 알파 감마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내면 우리는 당연히 3개 곱과 2개짜리 합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하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세수를 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하나짜리 합, 2개짜리 합, 그 다음에 3개짜리 이렇게 알겠지? 자, 하나짜리 알파, 베타, 감마 이 3개짜리 얘가 바로 뭐냐면 다 더하는 거니까 7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쌤이 1번이 할게. 하나짜리 합은 7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2개짜리란 건 뭐냐면 꼭 이거 하트 모양 기억하면 됩니다. 하트 모양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곱하면은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8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은 4가 되니까 14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은 뭐냐면 이거를 모두 곱한 거니까 8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x 세제곱 하시고요. 얘는 x제곱의 개수, 얘는 x의 개수, 얘는 상수항의 개수가 되고 마이너스 부호반대 그대로 부호반대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8 이퀄 0 이렇게 정리하시면 내가 찾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5번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근이 이렇게 3개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구하고요, 2번 구하고요, 3번 구해야 되겠지, 그치? 1번은 뭐냐면 그냥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i 플러스 i 없어지고 2, 1, 1이니까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2개짜리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첫 번째 거 이렇게 곱하면은 2 더하기 2i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해가지고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1 플 i, 1마 i는 합차잖아, 합차. 합차면 앞에 거끼리 곱하면은 1이고요. 뒤에 거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어서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2-2i가 되겠네. 그래서 두 개씩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2니까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개짜리 곱은 이거 곱하는 거에다가 얘만 곱하면 되잖아. 얘가 아까 2였죠? 2 곱하기 2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먼저 구해 놓는 게 편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x 세제곱 하시고요. 얘가 x제곱이니까 부호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얘가 1차니까 플러스 6x 들어오고요. 얘는 부호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이거를 인수분해, 이거의 근의 공식을, 근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세근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A, B, C, D가 만약에 유리수다, 즉 개수가 유리수다 라고 한다면 어떤 근을 구해봤더니 어떤 근이 이런 어떤 무리근이야, 무리근.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 한 근도 반드시 뭐가 된다? 그거에 짝꿍인, 즉 무리수의 부호가 반대인 켤레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A, B, C, D가 실수라면, 사실 이런 경우 잘 나오진 않는데요. A, B, C, D 실수라는 거는 개수에 뭐 루트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P 더하기 QI가 근이라고 내가 일단 구했어.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P-QI도 무조건 근이 된다. 뭐가 된다고? 근이 돼야 된다. 이게 켤레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근이 켤레근이 될 수가 있다고,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근도 뭐가 된다? 켤레근이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개수가 실수라면은,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만약에 P 더하기, 만약에 뭐 2 더하기 루트 3이면 또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장하진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얘가 실수일 때는.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뭔가 이렇게 무리근이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이건 켤레근이 같은 근이 될 수가 있다. 허근은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세제곱 이퀄 1의 허근의 성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자, 일단은 여기 문제 좀 풀고 와서 좀 봅시다. 자, 726번 이거 보시면 잘 보세요. 3차 방정식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란다. 그런데 유리수 A, B래. 즉 여기 있는 이 A와 여기 있는 B가 유리수란 얘기야. 그러면 한 근이 이거라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자, 문제는 지금 A하고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A 값은 뭡니까? A 값은 봐봐 얘들아. 특히 여기가 뭐 x 세제곱일 때는 들어본다나 그런 거고,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bx 더하기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x 제곱의 개수 얘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세 근을 뭐 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 부호 반대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여튼 고등 쉽지는 않아. 분명히 양도 많고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제대로 덤벼야지. 어설프게 하잖아. 경화여고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잖아. 경화여고도 수학 평균이 50 못 넘어. 공부 못하는 곤지암고에 가잖아. 거기 가도 평균이 50 정도 돼요. 차이가 뭘까? 거기는 그만큼 쉽게 내. 어디 가나 수학은 50점 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어떤 값을 나에게 알려고 그러면, 즉 1차식의 개수를 나에게 물어보면 얘처럼 이렇게, 그러면 나는 두 개 곱한 거의 결과물을 내가 체크하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왜? 우리가 조금 전에 3차 함수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배웠죠? 그걸 이용할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나에게 만약에 알게 하려면은 세 개 곱을 내가 체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자, 두 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 최고차항분의 1차의 개수 그대로니까 그냥 얘가 A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뭐냐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나는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한번 뭐 해볼 거야? 구해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1풀 루트 3 하나가 1마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볼 거야. 알겠지? 자,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합차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둘이 합차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마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마이너스 6이겠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곱하는 거니까 다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한 거는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합차니까 1에서 3 빼는 거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네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네가 2니까 결론적으로 B라는 친구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쌤은 이제 이 방법보다는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 뭘 선호하냐면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3차식을 인수분해 하면은 하나의 1차와 하나의 2차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 1차와 몇 차로? 2차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1차로 가지고 오면 돼. 얘가 근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x 플러스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들어올 거냐? 근 하나가 1 풀 루트 3이면 또 다른 한 거는 1마 루트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의 합은 그러면 x제곱 합의 부호 반대 합의 부호 반대니까 합은 2니까 마이너스 2x 하시면 되겠죠. 곱은 그대로 오는 거니까 1 빼기 3이니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왜냐면 3차로 가려면 조금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1차, 2차로 이렇게 갈 것이고 여기 있는 게 1차가 되는 거고 얘는 짝꿍근이 있으니까 1마 루트 3이라는 얘를 이용해서 2차 식을 내가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A라는 친구는 1차 개수잖아. 1차 개수. 1차 개수는 이렇게 곱할 때 하고 이렇게 곱할 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너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상수항은 이렇게 곱할 때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게임 끝나겠네요. 즉 1차식 하나하고 물이나 허근으로 준 그거는 혈내근을 이용해서 2차식을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물어보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뭐 할 수 있어. 정보를 더 빨리빨리 가져올 수가 있고 계산이 좀 편리하다 이런 뜻이야. 한 번 더 해볼게요. 근 하나가 이거죠. 1. 또 하나가 1마 i면 또 다른 한 거는 1% i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1차, 얘를 가지고 몇 차? 2차 식을 내가 만들자 그런 얘기야. 얘는 x-1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x제곱 합이 얼마니? 합이 2야. 그쵸? 어차피 여기 허수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그거의 부호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곱하기는 허그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돼야 돼? 2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x제곱의 개수하고 상수항은 바로 곱하면 뭐 마이너스라고 바로 나오는 거고요. x제곱은 요렇게 곱할 때하고 요렇게 곱하는 결과에서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럼 a 자체는 3이겠구나.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지. 별거 없죠? 괜찮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죠. 728번. 3차 방정식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한 근이 이거랍니다. 그러면 한 근밖에 안 알려주지, 그치?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니까? 실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2 더하기 루트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나는 1차인 근은 내가 몰라. 1차인 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1차식, 얘를 가지고 몇 차식? 2차식을 선생님은 만들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제곱 두 근을 합하면은 플러스 4 그거에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4x 곱하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일단 이 알파부터 구해야 돼.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지금 보니까 x제곱의 개수는 나에게 알려줬네요. 얼마라고? 1이라고. x제곱의 개수는 요렇게 곱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4가 1이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5입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얘는 플러스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5고 두 근 거라 있으니까 나머지는 2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보시면 되고 A, B 구해보겠죠? A, B A는 1차입니다. 1차는 얘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1 1차는 부호가 그대로니까 어쨌든 A는 마이너스 21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B란 친구는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그대로 B값으로 오시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9번 하나 좀 더 풀고 봅시다. 똑같아요. 한 근이 이렇게 나에게 줬잖아.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어? 3-i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자 또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x-알파 하시고요. x제곱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 그쵸? 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라는 값은 뭐가 돼? 곱해가지고 10이 돼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지. 왜 10이에요? 두 개 곱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상수항. 그게 아니라 저 아니 이거?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개수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 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9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플러스 1로 바뀌어가지고 10 이렇게 이쪽 부분은 허근이 다시 나오니까 허수 부분을 좀 안 돼 있으면은 그럼 가셔서 허수 좀 보고 오셔야 돼. 근데 결국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곱하기밖에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 2 더하기 3i 2 빼기 3i 이거 얼마라고? 해보면은 앞에 거기를 곱하면 얼마니? 4라고 4 알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기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9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쌤이 i 제곱은 뭐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앞에 거에 부호를 바꾼다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1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선우야? 그냥 i를 알려면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영상을 선생님이 하나 보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i는 허수라고 해가지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야. 실수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두 분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b 구하는 거죠. a는 x제곱의 개수 1차 개수니까 x제곱 개수는 요렇게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1차 개수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너는 4가 된다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자, x 세제곱 이퀄 1의 허근의 성질을 한번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봐봐. x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2를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선생님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겠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세제곱 뗀 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a 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는. 그러면 얘도 1은 1 세제곱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 뗀 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x 이퀄 1이라는 근이 나와. 얘는 실근이야.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 나오는 게 바로 무슨 근이냐? 허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허근을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안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하나는 오메가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는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바. 이렇게 켤레근이라지, 켤레근. 이건 실제 한번 구해보시면은 x값은 자 2a분의니까 2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죠. 부호 반대니까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빼기 4가 돼서 근원적으로 3i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오메가라는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요. 오메가 바는 2분의 허수 부분의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3i가 바로 오메가 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들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두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라고 한번 해볼 거란 얘기야. 알겠니?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 실근이 나오고 우리는 지금 허근을 이야기할 거니까 얘는 큰 상관이 없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얘만 놓고 보면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어? 두 근의 합이니까 최고차 항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뭐가 되겠어? 최고차 항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재밌습니까? 두 개를 곱했는데 1이란다 얘들아. 그럼 여기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무슨 관계? 두 개 곱해서 1 되면은 둘이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 그래? 역수 관계. 하나가 2라면 하나는 2분의 1 되겠지. 그쵸? 그래서 뭔가 두 개 곱하기가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두 개는 반드시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역수 관계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오메가라는 친구는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넘겨준 거지.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바라는 거는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이런 성질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x 세제곱 이퀄 1, 즉 무언가를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x값은 1도 있지만 얘들아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3개야. 허근까지 포함하면 5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5개야. 허근까지 포함하면 100차 방정식은? 예를 들면 x 만약에 100제곱은 1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x 이퀄 2라고 마이너스 1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개가 무슨 근이야? 허근이야, 허근. 참고하시고요, 그냥.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1이면 플러스 x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허근을 만들어내는 데는 바로 여기서 허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근을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라고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오메가나 오메가 바는 이거의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할 수 있겠지. 뭐 할 수가 있다고?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되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0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만큼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1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메가 세제곱이 얘들 얼마야? 자,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기도 하지만 이거의 근이기도 하죠. 당연히. 맞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는 사실 내가 알 수 있어 얘들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이니까 어쨌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1이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죠. 1 곱하기 0이니까 답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허수 배웠을 때 i의 4제곱이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i의 만약에 뭐 100제곱, i의 뭐 99제곱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4의 배수를 그냥 뺐지. 어차피 그건 곱해도 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누구하고 똑같냐? 3을 뺀 2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메가 5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 얘가 얼마니까? 1이니까. 됐어? 그래서 오메가도 복소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언가 이렇게 큰 어떤 지수가 있으면 3의 배수만큼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빼고 나머지만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야. 여기서 얘들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었잖아. 맞지? 이걸 한번 구해보라겠지.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양쪽을 오메가로 내가 한번 나눠볼 거야.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여기가 뭐 오메가 분의 0은 0이니까 분자가 0이면 0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거는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너는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근의 합이고 얘는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뭐 해보라? 더해보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이거의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항분의 1차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은 최고차항분의 2차분의 상수항이니까 1이다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너는 마이너스 1, 너는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메가 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그랬어. 우리가 조금 전에는 뭐 했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경우 했잖아. 맞지? 그럼 이번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는 넘겨요. 넘기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겠지.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 어떻게 썼냐면은 a 더하기 b 세제곱 뗀 거 일단 먼저 이해해주고 나면은 앞에 거 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1 세제곱 뗀 거 이렇게 그대로 x 더하기 가지고 오고 앞에 거 제곱 곱하기의 부호 반대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것도 내가 알 수 있고 이거의 두 근을 한 근은 오메가 한 근은 오메가 반하고 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최고 차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 반대니까 1인 거 알 수 있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최고 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이런 사실들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어떻게 그러면 네가 할 거냐 이런 얘기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거는 여기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1만 넘어가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5제곱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 아까 똑같아. 세제곱이 뭐라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뭘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겠지. 오메가 5제곱이라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세제곱을 떼면서 앞에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겠지 그냥. 세제곱을 내리면서 앞에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세제곱을 내리면서 앞에 부호 바꾸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친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이라고 했죠. 그런 경우 너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야. 너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오메가로 한번 나눠보면요.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근의 합에서 두근의 곱을 빼라는 얘기고 두근의 합 1이고요. 두근의 곱도 1이니까 1 빼기 1하면은 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한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인수분해만 하면 되겠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얘들아 근을 구할 때 90% 10개 중에 9문제는 다 뭐 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보기차식과 상반 방정식이 아닌 그런 형태 있잖아요. 나머지 형태들은 다 그냥 인수 찾으면 돼요. 인수 찾는 거 어떻게 찾는 거라고? 풀마 1, 풀마 2, 풀마 3을 넣어서 x의 그 값을 넣었더니 0이 되면 걔가 인수가 되는 거잖아. 인수 찾아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졸제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 빼기 1 빼기 4 더하기 4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0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 너는 1이구나. 그러면은 얘는 x 빼기 1은 무조건 근 하나 가지고 있고 얘는 2차가 될 거야. 2차. 어떻게 되냐? 졸제법을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이렇게 되고요. 예, 1입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내려온다고 얘기했고요. 두 개 곱하니까는 1이에요. 0이네요. 0입니다. 마 4고요. 곱하니까는 마 4가 돼서 0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상수항 1차 x제곱이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 뭐 합차로 바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x 플러스 2, x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2, 세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근, 2, 가장 작은 근, 마이너스 2. 빼보라 했으니까 정답은 4가 정답이다.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예요.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747번이고요. 다 풀진 않을 거고 이거는 계산 문제들이 많으니까.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허근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맞죠? 허근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무조건 선생님이 얘기했어. 3차나 4차를 만나면 무조건 어디까지는 다운 시켜야 돼? 2차까지 무조건 다운 시키는 거야. 그래야 내가 2차는 무조건 근의 공식을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근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3차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인수 하나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인수 하나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적당하게 풀마 1, 풀마 2, 풀마 3 넣어서 찾으면 1차와 그 1차를 이용해서 졸제법을 하시면 얘가 뭐가 되겠어? 2차 이렇게 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허근이니까 여러분이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겠지. 뭐 해야 되겠어? 근의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x값을 뭐 하면 됩니까? 구하시고 맞는 거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모든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하시오. 실근의 합. 허수인 거는 빼고요. 실수인 것만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거 4차니까 인수 두 개를 뭐 찾으면 좀 더 좋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한 개 찾아서 먼저 조일제법 해가지고 3차 만들어 놓고 그 3차씩을 또 적당한 풀마일 3 집어넣어서 또 하나 근 하나 찾고 그러면은 1차 얘가 2차 이렇게 됐겠지. 그럼 여기는 2차는 인수분해가 더 되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그 음식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여기 근 두 개 나오겠죠. 4개 중에서 실근의 합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구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야. 계산 문제예요 그냥.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가 그냥 풀어줘 볼게. 이거는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일단은 1 집어넣으면 뭐 되겠지. 그쵸? 4에서 빼기 4니까 그러면 자 1 3차하고 2차가 없죠. 없을 때는 뭐 해야 돼? 0으로 이렇게 일단 자리 메꿔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x 빼기 1 쓰시고 먼저 1. 자 앞에 거 내려오고요. 곱하니까 1 두 개 더하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1 곱하니까 1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 3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얘가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얘도. 그럼 1 한번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x 빼기 1이 두 개 있네 이렇게. 자 1 1은 1 2는 2 3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거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야.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에 의해서?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에 의해서 다 우리 일단은 배웠죠?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은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나는 그러면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만 내가 알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근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 항분의 그 다음 거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는 최고차 항분의 상수항이니까 3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네. 그러면 더하기는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8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는 3이에요. 3.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마니까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9, 2, 18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네.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 정답이고요.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때 K값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이런 문제들은 잘 들어봐. 이제 뭐 플러스 문제긴 한데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학교에서 푸는 문제의 메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만나면 무조건 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인수를 찾는 게 중요해. 인수는 풀마 1, 풀마 2, 풀마 3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나에게 주어진 식이 미지수가 있어.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를 없애는 x값을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그 결과물이 뭐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4k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애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k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뭔가 뭐 할 거니까 얘를 없애줄 거 아니야. 미지수는 미지수를 없애줘야 되겠죠. 당연히 다른 걸 없앨 수가 없죠. 그러려면 x에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러면 x에 만약에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얘는. 맞죠? x에 2가 들어가면
제곱한 거니까 4에다가 얘하고 곱할 때는 마이너스 8이겠죠.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8. 얘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는 0이 되게끔 없애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의 인수라는 거는 x 이퀄 뭐가 인수라는 걸 알 수 있어? 2가 인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x에 풀마 1, 풀마 3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풀마 k, 풀마 2 이런 걸 집어넣는 이제는 왜 1, 2, 3을 집어넣어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형태로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뭐 풀마 1, 2, 3을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문제는 완전 생기초 기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라고? 맨 앞장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얘를 x가 2가 인수인 거 내가 찾았으니까 1 x 제곱의 개수는 k-2죠. 1차가 없습니다.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4k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를 뭘로? 2로 2 곱하니까는 4가 됩니다. 그럼 k 플러스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2k 더하기 뭐가 돼? 4.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2k가 되겠죠? 2k가 될 거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더하니까 2k가 되고 곱하니까 4k가 돼서 너는 0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러분 이 식은 바로 뭐냐면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2k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허근이 나와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허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k가 되고 알파 베타가 2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서 k 값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3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B 플러스 문제로 간 거는 기존의 문제들은 숫자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미지수가 끼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미지수가 끼면 더 편할 수도 있어. 왜? 그 미지수를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없애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찾기가 조금 더 뭐 한 거야? 좀 더 수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내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뭐 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의 이제 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런가 봐. 절대값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 얘가 0이면 얼마나 좋겠어. 인수분해 이미 돼 있으니까. 근데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요만큼이 뭐인 거야? 요만큼이 공통이잖아. 그렇지? 공통이니까 얘를 선생님이 A로 한번 치환해보면 여기 있는 식은 A 더하기 1 A 빼기 3 빼기 5는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얘는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A 마3에다가 마5니까는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얘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제대로 안 해서 인수분해가 빨리빨리 이렇게 안 되고 하면은 이제 고등 오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져.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진짜 고등 거를 하기 위한 완전 진짜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계산 자체가 안 돼. 모든 게 다 인수분해 해야 되고 2차 방정식이 판별식, 근해공식, 2차 함수 이제 내용 다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라. 그럼 어떡해. 뭐 아예 뭐 손을 못 대는 거지 그냥. 자, A가 x제곱 더하기 3x였어요. 그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마4 1 마1 마2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씌우면은 4 1 1 2가 될 거니까요. 뭐 얼마입니까? 4 4 하니까 8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완전 똑같은 문제잖아.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2x를 a로 치환해서 뭐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다. 뭐 x제곱 더하기 4x 이거를 갖다가 치환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754번. 자, 방정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의 정수인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센 B에서 난이도 상해 이미 중3 때 여러분이 뭐 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두 개씩 묶어주는데 어떻게 두 개씩 묶어주냐? 상수항을 이렇게 더했을 때 같은 것끼리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상수항이 0이잖아. 얘들아 x라는 건 참고적으로 x 더하기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죠. 상수항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어떻게 세팅하냐? x 더하기 2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한 거야? 공통인수 찾은 거지? 얘가 b 플러스인 이유가 뭐야? 전에 문제는 공통인수를 나에게 줬지. 네. 근데 이거는 공통인수를 네가 찾아. 얘를 뭐 이렇게 a라고 놓고 쭉 문제 푸셔가지고 정수인 해가 이제 알파 베타니까 그거 뭐 제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꼴입니까? 일반적인 사차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어. 딱 두 가지가 아니고는 다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인수 찾아서 졸제법을 해가지고 2차까지 다운시키고 나서 근 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4차, 2차 상수항이 있는 이러한 꼴은 그렇게 안 된다고. 일단 얘부터 볼까요? 755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문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아주는 거야. 뭘 만들어줘? 완제를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x 4제곱이라는 건 x 제곱을 제곱하면 당연히 나올 거고 빼기 25는 뭐가? 5를 제곱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실제 나는 얼마만큼만 써먹었습니까? 마이너스 10개만 써먹었지. x 제곱을. 근데 몇 개가 있어? 14개가 있잖아. 10개는 써먹었으니까 몇 개만 남았어? 4개만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반드시 얘들아 무언가의 제곱꼴로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자연스럽게 합작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2x와 x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다시 한번 이쁘게 써주면 요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뭐 둘 다 여러분이 보셔도 인수분해가 돼야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다 써야 돼. 그림 써야 돼. 그림 써가지고 양수인근 2개만 더하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항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거 2개를 가지고 완지 형태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상반방정식.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뭐 예제 하나 풀어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자고? 상반방정식은 x 제곱으로 나누자. 그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2개 묶어주고 2개 묶어주겠다. 그러면 x제곱 이렇게 되고요. 5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빼기 2잖아. 그래 안 그래? 빼기는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4 더하기 5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 내가 a라고 놔보면 a제곱 5a니까 인수분해가 a 플러스 4 a 플러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a라는 친구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고요. 양변에 x값 곱하시면은 x제곱,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x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죠. 넘어오니까 플러스 x, 여기다가 x 곱하면은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 이제 근해 공식 쓰시고요. 이거 근해 공식 쓰시고요. 그래가지고 실근의 합만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데, 쌤이 여기서 이 고등학교는 어쨌든 간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풀려다 보면은 계산이 진짜 많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계산이 많으면은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러분이 본 적 있어요? 아까 봤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 여기서는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여기서는 실근이 나와. 이거를 보자마자 실근하고 허근이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판별식 쓰면 되긴 하겠죠. 판별식.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만 따지면 되는데, 실근은 무조건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허근은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짝수니까 뭐가 되겠어? 얘는 반절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니? 4 빼기 ac니까 이렇게. 아, 너 양수구나. 너는 실근. 끝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그냥 1 빼기 4ac니까 4. 아, 너는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얘는 허근이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구할 필요가 없죠. 또 x값을. 그냥 두 근의 합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의 개수분의 1차에 구하면 되니까는 이렇게 구하면 게임은 끝나요. 자, 뭐 똑같은 상반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같은 문제입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761번